안녕하십니까, 희원 선생님입니다. 자, 최고난도 문학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선생님이 야심차게 최고난도 시리즈를 제작을 했습니다. 매년 변화하고 진화하는 신영균이 해가지고 올해 이제 최고난도 문학, 최고난도 비문학 이 강의들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얘네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당황하지 말라고. 뭐에 당황하지 말라고? 어려운 문제. 요즘 수능이 어렵나요? 네. 국어에 있어서는, 국어 영역에 있어서는 작년 등급 코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작년 수능 시험 2017 수능이었죠. 올해 여러분들은 2018 수능을 보게 되는데 2017 수능의 등급 컷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재생이니까 알잖아요. 작년에 1등급 몇 점이었나요? 92점이었습니다. 거의 수학에 맞먹는, 그죠? 원래 그 기존의 국어 영역의 등급 컷은 95점 위에서 노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에 국어가 확 어려워졌죠? 1등급이 92점. 그러니까 한 3, 4개 틀려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기존에는 막 1개만 틀려야 1등급 맞을 수 있고 이랬었는데 작년에는 좀 3개, 4개 정도 틀릴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틀렸죠. 2등급 컷이 몇 점이었어? 관심이 없지 이것들이. 그런 걸 알아야 어떤 난이도의 트렌드를 읽어내야 될 거 아니야. 2등급이 86점이었어요. 86점 컷. 사실 이게 원점수로 봤을 때 이렇고 표준 점수로는 조금 이제 1등급 컷이 130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표준 점수가 뭔지 알죠? 86점. 그럼 86점이면은 한 6, 7개를 틀려도 2등급이 나오는 이 정도 난이도. 그러면은 여유가 생겨서 좋은 건가?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86점을 맞았나요, 작년에? 못 맞았죠, 이거. 3등급은 몇 점이었어요? 3등급이 70점대로 떨어졌어요. 79점. 그러면은 한 10개 틀려도 3등급이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틀렸어요. 더 틀렸나요, 작년에? 국어는 이거보다 더 잘 봤어? 잘했네요. 왜 눈을 깔지? 더 틀렸지? 그래, 더 틀렸어요. 그리고 4등급이 71점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3등급 이상을 맞으면 그럭저럭 선방했다라고 하고 2등급 이상을 맞으면 잘했다라고 하고 92점 이상이었으면은 이제 다 1등급을 받아 아주 잘한 학생들 이렇게 됐던 건데 79점만 맞아도 3등급이 뜨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행되고 있는 모의고사들을 봐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컷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쉬운 문제들은 누구나 맞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은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1등급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누구나 맞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맞춰. 그건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런 데서 실수가 나오면 1등급은 없어요. 알겠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정답률 70% 이상의 문제들은 당연히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률이 이제 좀 낮은 문제들 있지. 그런 문제들에서 승부를 보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수능 국어에서는 약 5문제 정도. 그 5문제 안에서 이제 1등급이냐 아니냐가 결판이 나는 거야. 알겠어요? 기본적인 문제 다 맞추고 오답률 베스트 5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 5개 중에 어떻게 찍어도 1개는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4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야. 거기서 이제 좀 더 맞아주면은 안정적인 1등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수학도 그렇잖아. 첫 페이지에서 등급 컷이 갈리냐? 첫 페이지 그 문제, 그 계산 문제 거기서 컷이 갈리나? 그렇지 않아. 거기서 이미 틀리는 애들은 1등급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수학도. 그렇죠. 첫 페이지, 다음 페이지 뭐 이렇게. 결국은 21번, 30번인가? 그쪽에서 이제 1등급 갈라지는 거 아니니, 수학도.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어는 그런 문제 개수가 좀 더 많아요. 한 5문제, 6문제 정도. 그걸 맞추기 위한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자꾸 대치동 하는데 선생님이 대치동 수업을 하니까 최상위권 학생들, 확실히 대치동 애들이 공부를 잘하긴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보면은 대치동, 목동, 그 다음에 일산,
평촌, 영통, 노량진 이렇게 6군데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매주 진행되는 선생님 모의고사가 있죠. 그 모의고사를 다 걷어갖고 성적 전산 처리 하냐 안 하냐 다 하지. 그거를 동네별로 평균을 냅니다. 지역별로 평균을 내는데 압도적인 1위가 대치동이에요. 사실 대치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한 90명 정도 있는데 그 90명의 평균 점수가 90점이 넘어. 평균이 90 이상이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 그 다음이 이제 목동 이런 지역들도 잘하고, 그 다음에 평촌 이런 데도 촌 들어간다고 시골이 아닙니다. 거기도 꽤 성적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 뭐 이렇게 가는데 요 최상위권 꼭 대치동이 아니어도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맞추는구나. 나는 이런 걸 그동안 틀려왔는데 그거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 따라잡기 요게 목표입니다. 약하주샤? 그동안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완전 국어 바보였다가 호주에서 유학생을 하다가 바보였다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안정적인 80점대 중반은 맞지? 80점대 중반은 안정적으로 맞아요. 원래 한 절반 맞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80점대 중반까지 왔어. 이제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되는 거야. 요 몇 문제 맞추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너도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 네가 원하는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호주에서 의대 다니고 왔기 때문에 수학 이런 건 앵간히 할 거거든. 수학은 좀 하지? 국어보다 훨씬 잘해요? 훨씬? 국어가 제가 요즘에 한 85점에서 90점 사이에서 노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이면 수학은 90점대 맞는다는 얘기네? 겸손하네요. 그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좌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강 역사상 최고 난도. 이건 사실입니다. 인터넷 강의 역사상, 인터넷 강의는 보통 보편적인 강의죠. 일반적으로 한 4등급 정도의 수준에 맞춘 보편적인 강의들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가장 인강을 많이 듣는 그 고객님들이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4등급 수준에 맞는 강의만 계속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자기도 이제 3등급 되고 2등급 되겠지? 그때 한번 활용 점정 딱 찍어줄 강의가 요 강의인 거예요. 진짜로 인강 역사상 가장 어려운 지문과 문제입니다. 선생님 블랙라벨이라는 강의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거의 올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블랙라벨하고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달라요. 블랙라벨 강의도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출판교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집필을 한 출판교재. 이제 진학사라는 출판사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힘을 합쳐갖고 만든 그 교재인데 그 문제집도 블랙라벨 수학 알죠? 그 문제집이 어떤 거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출판사에서 똑같이 나온 블랙라벨 국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게 서점에 가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다 해놓은 그 강의도 있어. 너 작년에 그거 들어봤지? 그 강의 어때요? 난이도가 어렵죠?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블랙라벨보다 더 어려운 인강 역사상 최고 난도 지문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대치동 학생들은 이 강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보통 인강에서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 중에 가장 선호하는 강의가 20시간 만에 끝내기 이런 강의. 또는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 또는 지문에서 답을 찾는 7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수준의 강의라고 하는 거야. 대치동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해보니까 그 강의는 학생들한테 약간 좀 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이 강의를 딱 들어갔을 때 애들이 이겁니다 이러더라고. 확실히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던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강에는 사실 약간 위험 부담을 갖고 하는 강의일 수도 있어. 워낙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들이. 그렇지만 요즘 수능의 추이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쯤은 거쳐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한 문제를 풀어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라. 이거 뭐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30분씩 고민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야 성적이 오른다. 수학 그렇게 풀어요? 수학 안 풀어? 왜 안 풀어? 예체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실기하셔야죠. 수학 뭔가 풀었을 때 안 풀리면 답안지 보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다 한 문제를 풀어도 좀 깔끔하고 어려운 문제
그래서 생각할 거리가 많아야 되는 문제. 그런 거 풀라고 그러죠. 국어도 똑같아요. 너네들 맨날 채점할 때 뭐야? 맞았다. 맞았다. 이것만 좋아하고 틀리면은 문제가 좀 이상하다. 국어 영역은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주관적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가 이상한 거예요. 네가. 알겠죠? 한 문제를 풀어도 어려운 문제를 풀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에서 점수가 오른다. 근데 지금 이 강의는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야. 지문도 어려워. 지문도. 알겠죠? 자, 다음 고난도 문학 지문.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읽어내는 방법. 이런 걸 좀 스킬을 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생소한 시.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문제는 풀어야 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그런 스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고난도 문학 문제들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 지문은 분명히 내가 본 적이 있는 지문이야. 뭐 3인공 나왔어. 문제를 못 풀겠는 거야. 왜? 문제가 너무 어려워.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 지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가 약간 쉬운 편이고, 지문이 익숙한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 양쪽을 다 다룹니다. 알겠죠? 자, 강의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에 실려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일단 평가원, 평가원 최고난도 기출문제. 선생님, 기출문제 중에 고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기출문제 중에서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이런 거.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소설에서 출제됐던 금방울전에서 나왔었던 건데 오답률이 53% 막 이랬었습니다. 오답률 53%라는 얘기는 뭐냐 이거. 반도 못 맞췄다는 얘기지. 이런 문제들. 정답률이 47%인 거니까. 그죠? 이런 문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면 오답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답률이 20%가 넘어가면 고난도. 오답률이 30%가 넘어가면 이제 최고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답률이 53%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이런 문제들. 그 다음 수능 기출문제도 이제 몇 지문 실려 있는데 보편적인 지문이 실려 있지 않아. 최고난도 지문만 실려 있어요. 이런 거. 네, C에서 나왔던 건데 오답률 58%. 거꾸로 말하면 정답률이 42%밖에 안 되는. 뭐 이런 거를 너는 맞췄겠느냐? 못 맞췄나요? 뭔 줄 알고 못 맞췄어? 이런 거. 오답률 58%. 이런 문제들만 실어놨습니다. 기출문제 중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기출문제 강의입니까? 아니야. 이거 보세요. 사관학교 기출문제들을 또 실어놨습니다. 선생님, 사관학교는 수능하고 좀 다르잖아요. 잘 들으세요. 사관학교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법 쪽. 문법 쪽은 약간 막 한문 문제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요즘 수능하고 문법 쪽은 좀 다른데 문학하고 비문학은 차이가 없어요. 다만 수능보다 좀 어려워. 좀 어려워. 사관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그 사관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또 어려운 지문들, 어렵지만 깔끔한 지문들, 이것들을 선별을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사관학교 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관학교 시험 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사관학교 안 봐요? 사관학교 여러분들? 한 번씩 시험 애들 경험 삼아서라도 한번 보고 막 이러는데 노량진에는 별로 없네. 다른 지역에는 사관학교 시험 보겠다는 애들 되게 많아. 여자애들은 간호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뭔지 알지? 그런 거. 남자애들 요즘에 공군사관학교가 인기가 좋더라고. 다들 파일럿 되겠다고. 여기는 없구나. 사관학교. 그 다음에 경찰대 기출문제. 선생님, 경찰대랑 사관학교랑 문제 똑같잖아요. 아니야. 사관학교 문제보다 경찰대 문제가 어떨 것 같니? 더 어려워요. 경찰대가 사관학교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애들이 가죠. 걔네들 안에서 이제 합격, 불합격을 가려내야 되는 거지. 경찰대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수준이 어느 정도니? 서울대 맘먹는 수준이란 말이야. 경찰대는 졸업하는 순간 조그마한 파출소로 따지면 파출소장이 돼요. 일반적으로 경찰이 파출소장 되려면 몇십 년 걸리는 건데 경찰대 딱 졸업하는 순간 23살에 나 소장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 정도 지위를 부여하려면 이 대학 가려면 되게 어려운 거겠지. 진짜로 서울대 맘먹는 수준의 애들 중에서 합격, 불합격을 가려내야 돼. 문제가 어떻겠니? 어렵죠. 그 문제들을 실어놨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신유형. 신유형. 여러분들 작년부터 이제 신유형이 등장해서 등급컷이 낮아진
그런 결과가 있었죠. 아직도 신유형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신유형에 대해서도 다 다룹니다. 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신유형을 다 다룰 거예요. 알겠죠? 강의 구성이 짱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현장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가도 좋습니다. 내가 잡아올 테니까. 알겠죠? 자, 하나라도 걸리면 요 강의 듣는 거예요. 하나라도 다 걸리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걸리면. 자, 일단 고난도 문학 지문에서 이제 멘붕 오는. 근데 요즘엔 보통 비문학 지문에서 애들이 멘붕이 많이 오죠. 근데 고난도 문학 지문에서 멘붕 오는 애들. 예를 들면 작년 기출 문제로 따지면 김수영 시인의 구름의 파수병 이런 거 딱 봤는데 처음 보는 거다. 시가 왜 이렇게 길지? 큰일 났다. 이런 애들. 알겠죠? 이런 학생들. 또는 작년에 연행가 이런 고전시가 출제됐을 때 한문이 왜 이렇게 많어? 이 책에는 한문이 진짜로 많아. 고전시가 부분. 다 한문이야 그냥. 어렵게 해놨어. 알겠죠? 요 학생들. 문학지문 보면 멘붕 오는 애들. 이런 애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난도 문학지문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는 애들. 특히 고전소설 같은 데서. 고전소설 읽으면서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 여기서 다 잡아먹는 애들 있지. 이런 학생들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 최고난도 문제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학생들. 첫 번째 경우 이거 해당하나요? 네. 해당해? 이건 두 번째 시간 부족. 아니요. 야, 이건 아니야? 세 번째 이거. 아, 그래요? 두 가지가 해당되니까 너는 필수 강의입니다. 스파이는 어때요? 이거 해당하나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 그래. 한 가지가 해당했어요. 이거는 아마 다 해당할 거야. 이거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강의는 필수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강 혜택이 있습니다. 역시 선생님 강의의 특징, 손글씨 해설지.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손글씨 해설지를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손글씨 해설지. 요거 카페를 통해서 다 올려줄게요. 그러려면 카페에서 봐야 되는데 카페 정회원 등업을 하셔야 되겠죠. 이 한 강좌만 듣는 학생들도 정회원으로 다 등업을 해드릴 테니까 자기가 이제 수업 듣고 나서 선생님이 지문 분석 정리 한번 스스로 해봐라. 답의 근거 찾기도 한번 해봐라. 자기가 하고 나서 카페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강의 못 옵니다. 항상 이렇게 학생들을 대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애들이 물어볼 만한 게 이런 게 있어. 선생님 저는 2등급인데 이 강의 들어야 되나요? 그럼. 선생님 저는 지금 6등급인데요. 듣지 마. 6등급입니다. 듣지 마. 선생님 저 지금 5등급이에요. 듣지 마. 들어도 이해 못해.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거 듣고 와야 돼. 5등급 학생들이 첫 강의로 욕심을 부려가지고 최고난도 문학 비문학 들어보자. 듣지 마. 안 되니까 그건. 알겠죠? 선생님 4등급입니다. 애매해. 4등급인데 뭔가 한번 해볼 의지가 있는 애들은 강의를 한 번 듣고 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부분 다시 또 한번 복습해서 또 듣고 이렇게 할 생각이 있으면 들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 1등급, 2등급, 3등급 필수 강의입니다. 4등급은 본인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5등급, 6등급 요 학생들은 이 강의를 첫 강의로 듣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거리야. 그러면 안 되고 20시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 모의고사도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은 볼만할 거야. 왜냐면은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20시간 끝내고 나면 일단 4등급은 돼. 그 학생들이. 4등급 또는 3등급. 빨리 올라가는 애들은 그 강의만 듣고 2등급이나 1등급 맞는 학생들도 있어. 그러니까 5, 6등급 학생들은 20시간 갔다가 일로 오세요. 바로 요거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OT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